오늘은 이름 한 번 긴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서울 그랜드 키친 디너 뷔페를 리뷰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가 요즘 입소문을 타서 점점 인기가 많아지는 추세에 이때다 싶어 물 들어올 때 노를 제대로 적기 위해 곰의 미식이라는 주제로 특별 이벤트를 선보였는데 저는 여기서 첫 번째에 해당하는 흑백 요리사 중식 여신 박은영 셰프 초청 이벤트 날에 방문했습니다. 그랜드 키친은 정말 몇 년 전에 와보고 리뉴얼된 뒤로는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확실히 느낀 건 요즘 이 가격대 호텔 뷔페들이 전부 상향 평준화 됐다는 점이에요. 예전에는 랍스터 하나만 생겨도 와 랍스터가 무제한이라고 하고 갔더니 랍스터 빼고 다른 음식들은 거의 다 별로였던 그런 어중간한 호텔 뷔페 시기를 지나 요즘은 가격이 오르고 나서 대게나 랍스터는 거의 다 기본이고 여기에 킹크랩 그리고 특히 일식 코너에 힘을 주는 호텔 뷔페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오늘의 주인공 그랜드 키친도 미리 말씀드리지만 일식 코너가 메인인 곳입니다. 가격은 디너 기준 190,000원으로 다른 곳에 비해 조금 높은 편인데 같은 최고가 호텔 뷔페를 운영하고 있는 신라호텔이나 롯데호텔에 비해서는 이곳을 모르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캐치 테이블에 최근에서야 등록이 된 걸로 아는데 최근에 이벤트도 이것저것 하고 하는 거 보니 열심히 달려보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랜드 키친이 있는 파르나스 호텔은 호텔만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라 길 잃기 딱 좋은 삼성역 코엑스 안에 있기 때문에 저처럼 길치이신 분들은 그냥 갔다간 길을 헤맬 수 있으니 자세한 위치와 가는 경로를 영상 설명란에 작성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코엑스 안에 있어서 좋은 점 중 하나는 밥 먹기 전에 이런 전시회나 도서관에서 책을 볼 수도 있다는 건데 저는 이날 늦어서 구경하진 못했고 라운지만 간단히 둘러봤어요. 뭔가 몰래 찍은 것처럼 보이는데 맞습니다. 직원분과 자꾸 눈이 마주쳐서 내향인인 저는 살짝 눈치가 보여 빠르게 몇 장만 찍고 황급히 그랜드 키친으로 향했습니다. 여기는 크게 4군데로 좌석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입구 쪽 좌석과 2, 3인을 위한 통로 좌석, 단체석을 포함한 룸 좌석, 그리고 창가 좌석인데 보통 다른 곳의 경우 창가 좌석이 인기가 많지만 여기는 지나다니는 사람과 인사할 수 있는 1층인데다가 무려 스타필드 뷰라 굳이 창가 좌석을 고집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뷔페 스테이션은 여기저기 복잡하지 않고 딱 모여있고 이렇게 모여있으면 자칫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층고가 높아서 확실히 답답한 느낌이 별로 안 들더라고요. 커피티는 자리에 앉아서 주문해도 되고 가서 주문해도 됩니다. 오늘은 이곳의 메인인 일식 코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스시를 미리 좀 만들어 놓고 부족해지면 추가로 만들어서 채워주시더라고요. 유부초밥과 후토막기를 시작으로 안하고초밥, 새우초밥, 참치초밥, 제빵어초밥, 아부리 연어초밥, 그리고 도미초밥이 있습니다. 코너를 돌면 바로 사시미 코너가 있는데 스시랑 마찬가지로 종류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참치, 제빵어, 참치뱃살, 농어랑 도미, 연어, 그리고 단새우가 있습니다. 옆쪽으로는 해산물 코너가 이어져 있어요. 낙지무침, 참소라 숙회, 백골뱅이 숙회, 멍게, 회무침, 해삼, 학꽁치 무침, 레몬 구라게, 문어 숙회, 해삼 내장 오징어 무침, 그리고 냉모밀이 있습니다. 저는 최대한 하나씩 전부 다 담아서 먹어보는 편인데 이게 나중에 편집하면서 깨달은 게 농어 옆에 있는 자연산 도미는 처음 한 번만 제공한 건지 제가 담을 때는 없더라고요. 얘는 계속 채워지는 게 아니라 정해진 수량이 있나봐요. 촬영을 먼저 하고 나서 음식을 담다 보니 제가 담을 때는 없어서 이건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슬프다. 그래도 다른 사시미들이 전반적으로 다 맛있어서 괜찮았어요. 농어를 가장 먼저 소금에 살짝 찍어 먹어봤는데 상태가 좋았고 제빵어도 맛있어요. 이거 나중에 방으로 바뀌려나? 단새우는 최근에 먹어본 단새우 중에 손에 꼽을 정도로 맛있었어요. 맛도 꽤 진하고 달달하고 녹진해서 맛있게 먹었고 참치는 몇몇 다른 호텔 뷔페 가면 이런 등살 부위는 솔직히 구색만 갖춘 약간 보여주기 느낌으로 놓여있고 막상 먹어보면 맛이 떨어지는 그런 곳들이 좀 있는데 여긴 참치 맛도 좋고 산미도 적당해서 괜찮았어요. 근데 저는 참치 뱃살을 더 좋아하는 편이라 등살이 아무리 맛있어도 뱃살이 없으면 약간 아쉬운데 여긴 뱃살도 있고 심지어 맛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뱃살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의 만족도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 편이긴 해요. 참치 뱃살을 가장 맛있게 먹었던 곳은 호텔 뷔페 중 라세느인데 요즘 참치 뱃살을 주는 곳들이 꽤 많아진 것 같아요. 조만간 영상으로 다룰 비스타 워커힐 더 뷔페에서도 참치 뱃살이 나오는데 괜찮더라고요. 아무튼 여기도 맛있는데 약간 깍둑썰기라고 해야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게 이날만 그런 건지 조금 제대로 안 썰려 있긴 하더라고요. 딱 얘만 그런 건가 싶었는데 다른 피스들도 좀 그렇긴 했습니다. 스시는 유부초밥, 후토막기, 새우초밥을 제외하고 다 먹어봤는데 여기가 스시도 괜찮았어요. 샤리는 꽤나 단단하게 뭉쳐진 편이고 이 참치초밥이 이것도 사시미처럼 뱃살이 아닌 등살인데 다른 5성급 호텔 뷔페 중에 등살 쓰는 참치초밥 맛없는 거 생각보다 진짜 많거든요. 근데 여긴 맛있었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연어초밥은 촬영할 때 빼고는 뷔페에서 잘 안 먹는데 대부분 다른 곳들은 평범한 연어초밥인데 그래도 여기는 아부리 연어초밥으로 뭔가 조금이라도 다르게 하려고 한 것 같아서 좋았어요. 그리고 안하고초밥도 다른 해산물들과 함께 담아왔는데 이날은 붕장어가 정말 고소하고 맛있어서 한번 놀랐고 그 다음엔 샤리 밑에 소금이 조금씩 붙어있는 걸 보고 또 한 번 놀랐어요. 뷔페에서 이렇게 밸런스나 디테일에 신경 썼다는 점이 인상적이었고 이런 작은 포인트 하나하나가 생각보다 만족도를 크게 높여주는 것 같아요. 학꽁치는 맛있어 보였는데 개인적으로 참깨 소스가 조금 너무 투머치한 느낌이었고 중간에 이렇게 회무침 한번 먹어주니까 입맛이 확 돋으면서 더 열심히 먹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다음은 콜드 섹션과 한식이 있는 곳으로 가볼게요.
각종 풀떼기부터 시작해서 북방족의 맛샐러드, 파스닙 샐러드, 월도프 샐러드, 엔다이브 빵빵지 등 다양한 샐러드가 있고 옆쪽으로는 와인과 곁들이기 좋은 햄을 하나씩 잘라주고 계시고 그리고 각종 치즈도 있습니다. 코너를 돌면 작은 한식 코너가 있습니다. 김치부터 시작해서 해파리 냉채, 황태 더덕구이, 간장게장, 양념게장, 육회, 꼬막 무침, 그리고 뭉튀기랑 비빔냉면이 있습니다. 옆쪽으로는 따뜻한 갈비찜이랑 가오리찜이 있고 그리고 여긴 육전을 즉석에서 하나씩 구워주더라고요. 육전은 조금만 식어도 맛이 확 떨어지는데 이렇게 즉석에서 바로 구워주는 방식이라 꽤 괜찮았습니다. 부드럽고 맛도 괜찮았고 육전은 또 비빔냉면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으니까 비빔냉면을 가져왔는데 한 입 먹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달아서 제가 단 음식을 잘 먹는 편인데도 먹기가 좀 어려워서 이게 개인의 취향 차이 수준이라기보다는 이 정도면 이날 조리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뭉튀기도 먹어봤는데 비빔냉면을 먼저 먹고 나서 먹으니까 혀가 마비된 건지 아무 맛도 안 느껴. 육회는 적당히 달달하고 맛있었어요. 갈비찜은 많이 뻑뻑하고 고기에 양념도 제대로 안 배어있는 아쉬운 갈비찜이었는데 제가 약간 갈비찜에는 평가가 박한 편이긴 해요. 저희 할머니께서 예전에 해주시던 갈비찜이 진짜 추억 이런 거 다 빼고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도 워낙 훌륭해서 웬만하면 다른 곳에서 갈비찜을 먹고 만족했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직 할머니 갈비찜보다 맛있는 갈비찜을 못 먹어본? 혹시 여러분들이 아는 갈비찜 맛집이 있다면 댓글로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호텔 뷔페 중에서 갈비찜이 괜찮았던 곳은 라세네인데 여기도 어떤 날은 좀 뻑뻑하고 어떤 날은 괜찮고 왔다 갔다 합니다. 다음은 대게찜을 가지러 갔는데 대게찜 옆에는 게살 수프랑 옹심이 조개탕 그리고 버섯 크림 수프도 있더라고요. 게만 몇 개 가져와서 먹어봤는데 제가 최근에 다녀온 호텔 뷔페 중에 손에 꼽을 정도로 괜찮았어요. 살맛도 진하고 단맛도 살아있고 무엇보다 이렇게 통 안에 나눠서 보관된 덕분인지 수분감이 잘 유지되어 살이 진짜 촉촉하더라고요. 대게를 좋아한다면 여기가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곳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릴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그릴 코너에는 랍스터구이, 전복구이, LA 갈비, 와규 부채살, 양갈비 그리고 꽃등심이 있는데 이 꽃등심이 부드럽고 맛있었어요. 근데 이게 꽃등심으로 계속 제공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와규 살치살로 바뀝니다. 개인적으로는 꽃등심이 더 맛있었고 랍스터는 버터구이인데 이게 진짜 버터 향이 은은하게 나면서 맛있는 랍스터가 아니라 그 뭔가 마지막에 한 번 더 버터를 좀 많이 뿌린 건지 제 입맛에는 살짝 부담스러운 느낌이었어요. 개인적으로 랍스터 버터구이는 라세네가 제일 괜찮았고 아니면 차라리 신라호텔처럼 유자즙을 살짝 가미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양갈비는 굽기 편차가 조금 있었어요. 어떤 건 딱 알맞게 구워져 부드럽고 맛있었지만 일부는 살짝 오버쿡된 느낌이었습니다. 지방이 붙어있는 게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지방이 있는 걸 좋아하긴 합니다. 옆쪽에 핫푸드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우선 장어구이부터 시작해서 볼로네제 아란치니, 게살 비스크 파스타, 살라미 피자, 갑오징어 튀김과 오징어 튀김, 꽃게구이, 싱가포르 칠리 랍스터, 그리고 엑소 볶음밥이 있습니다. 일단 파스타가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솔직히 뷔페에서 파스타는 정말 기대를 안 하게 되는데 여기 파스타는 간도 딱 맞고 괜찮았어요. 아란치니는 평소엔 좋아하고 잘 먹는데 뷔페에선 이런 음식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거 포만감이 엄청나요. 맛은 괜찮은데 전체적으로 살짝 느끼해서 개인적으로 소스가 조금 더 산미 있는 소스여도 맛있을 것 같았어요. 튀김이 예쁘게 놓여있어서 가져가긴 미안하지만 그래도 갑오징어 튀김은 먹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음은 드디어 중식 여신 박은영 셰프님의 스페셜 메뉴 차례인데 다음으로 가보니 셰프님께서 직접 인사를 나누시면서 사진도 찍어주시더라고요. 실물이 굉장히 미인이신데 제가 인물 사진을 잘 못 찍어서 실물을 못 담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되나? 이날 스페셜 메뉴에는 총 3가지가 있었어요. 산양 메루, 송이버섯, 콩 짜장 소고기 안심, 그리고 상해식 전복찜인데 혹시 조리 과정에서 차이가 있거나 식어 있을 수도 있을까봐 여러 번 확인하기 위해 이 스페셜 메뉴들만 3번 정도 가져다 먹었어요. 사실 그냥 맛있어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확실히 뷔페에서 만족도 높은 중식 코너를 선보이는 호텔 뷔페가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식 코너에 집중한 곳은 많은데 중식 코너는 손에 꼽을 정도로 맛이 아쉬운 곳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일식 섹션이 메인이면서 여기에 중식도 퀄리티가 올라가니까 확실히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가장 맛있게 먹은 건 산양 메로인데 안에 생선살이 정말 부드럽고 촉촉한데 그 생선살이 부드럽다는 게 씹을 때 완전히 무너질 정도로 다져진 느낌이 아니라 결 따라 부드럽게 찢어지는 그런 느낌이 살아있어서 좋았어요. 간도 딱 적절했고 마음만 먹으면 이것만 5개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송이버섯 콩 짜장 소고기 안심은 솔직히 말하면 제 입맛에는 조금 많이 짰어요. 근데 이게 송이 향이 소스가 진짜 이렇게 간이 센데도 송이 향이 뚫고 나와서 나에게 반갑다고 와서 인사해주는 느낌? 그래서 간을 살짝 세게 한 건가 싶기도 해요. 이게 안심을 먹었을 땐 그냥 딱 간이 많이 세다, 솔직히 좀 많이 짜다 이런 생각만 들고 고기의 맛이 어떻고는 솔직히 잘 안 느껴졌거든요. 근데 버섯을 먹으면 향이 워낙 강해서 그런지 괜찮은 것 같기도
근데 그래도 좀 짰습니다. 그리고 상해식 전복찜, 이게 소스도 맛있고 전복도 굉장히 부드럽고 괜찮았는데 약간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어요. 이런 상해식 전복찜이나 해산물찜이 당면을 곁들여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해산물찜에 이 당면을 넣는 이유가 식감이나 포만감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당면이 액기스를 쫙 흡수해서 찐 해산물과 당면을 함께 먹었을 때 맛을 한층 더 살려주는, 풍부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 이게 이렇게 제공되면 웬만하면 다들 저 전복만 쏙 가져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걸 또 하나씩 담아놓기엔 콜드푸드가 아니다 보니 온도 유지가 어려워서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요청하면 즉석에서 하나씩 담아서 제공하는 방식도 괜찮았을 것 같긴 합니다. 조금 더 귀찮겠지만요. 이제 이 정도 먹고 나니 국물이 땡겨서 누들 코너로 향했습니다. 누들 코너에는 쌀국수와 짜장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짜장면을 보니 옆에 있는 딤섬도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딤섬도 담아봤어요. 일단 쌀국수부터 먹어봤는데 쌀국수는 무난하고 괜찮았어요. 와 맛있다 느낌은 아니고 그냥 딱 무난한 쌀국수. 다음은 짜장면인데 솔직히 이 짜장면도 조금 달았어요. 그리고 요즘 이 가격대 다른 호텔 뷔페들은 대부분 누들에도 트러플 소고기 짜장면이나 전복 짬뽕처럼 작지만 그래도 뭔가 포인트 하나씩은 넣는 추세인데, 여기는 정말 무난한 딱 뷔페 누들이었고, 딤섬도 이 가격대 다른 경쟁 호텔 뷔페에 비하면 아쉬웠어요. 대신 여긴 딤섬 옆에 불도장이 있더라고요. 불도장을 주는 호텔 뷔페는 한국에서 처음이라 바로 먹어봐야겠다 싶어서 받아왔는데 딱 받자마자 든 생각이 약간 그 화분 느낌? 제가 요즘 집에서 아보카도를 하나씩 키우거든요. 그거랑 너무 닮았더라고요. 뭔가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불도장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냐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큰데 여기는 그런 어마어마한 불도장은 아니고 대추나 해삼, 은행, 전복, 가리비, 삶, 소고기 이런 것들을 넣고 끓였다고 합니다. 뷔페에서 주는 거라 그렇게 기대는 안 하고 먹었는데 오 맛있어요. 국물이 진짜 괜찮고 그 약재 맛이 강하거나 하진 않고 약간 소고기가 들어가서 그런지 건강 갈비탕 느낌도 살짝 나는데 갈비탕 맛은 또 아닌, 재료도 이것저것 하나씩 다양하게 들어가 있고 이거 진짜 괜찮았어요. 시즌 메뉴인진 모르겠는데 계속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저트 코너인데요. 과일이 8가지나 있고 옆에는 스페셜 메뉴로 크로플이 있는데 만들어 놓은 걸 가져가도 되고 요청하면 즉석에서 바로 만들어 주십니다. 제가 디저트를 많이 먹는 편은 아닌데 생크림을 참 좋아해서 이런 크로플 위에 과일과 함께 생크림이 올라간 걸 좋아하긴 합니다. 케이크나 다른 디저트들도 많았는데 저는 이 크로플이 이날 먹은 디저트 중에 가장 맛있었어요. 베이커리 종류나 한입거리 디저트가 이것저것 있고 옆쪽에는 케이크나 타르트가 시원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디저트 코너가 생각보다 종류가 많아서 놀랐고 맛은 전체적으로 무난했습니다. 감태 현미 쉬폰 이거 먹어보고 싶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없어서 조금 슬펐네요. 마무리는 항상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여기 아이스크림이 하겐다즈라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전 메뉴를 살펴봤는데요. 그랜드키친은 리뉴얼을 거치며 가격이 오른 만큼 전체적인 만족도가 확실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일식 코너를 메인으로 대게랑 꽃등심, 불도장, 갑오징어 튀김, 칠리 랍스터 등 만족도 높은 음식들, 그리고 여기에 스페셜 메뉴들까지 고려하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스페셜 메뉴가 없는 날엔 만족도가 얼마나 달라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랍스터 구이는 약간 개선이 필요해 보였고 비빔냉면과 짜장면처럼 일부 음식의 단맛이 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양갈비도 어떤 건 좀 많이 있고 어떤 건 딱 적절하게 있고 하는 그런 굽기 편차가 있습니다. 이게 심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격대가 호텔 뷔페 중에서 최고가 라인이다 보니 다른 곳들과 비교도 많이 하게 되고 이것저것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돈 주고 갈만한가에 대해 정리하자면 스시나 사시미, 해산물 쪽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훌륭한 선택지가 되겠지만 그쪽을 선호하지 않는다면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